의무의 나는 20살 남짓한 젊은 청년으로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야외에서 자주 일해서 피부가 그을렸습니다. 그는 도시 외곽의 허름한 집에서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는 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를 도와 동생을 부양했습니다. 아내 삶은 가난했지만 그는 항상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아는 친절하고 마음씨 좋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꺼이 남을 돕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아는 종종 무시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짐꾼 아니라고 부르며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렴풋이 비추는 한적한 길을 지나던 아는 작은 공원을 지나다가 돌 의자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는 즉시 차를 세우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70이 넘어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손은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는 노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깨웠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마 병에 걸렸거나 탈진했을 거야. 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 중년 남성이 안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아니 노인을 부축해 자기 오토바이에 태우려 하자 그 남자는 황급히 안을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 저 노인이 기절한 척하고 나중에 당신에게 덤터기를 씌우면 어쩌려고요. 당신처럼 가난한 사람이 그런 돈을 물어주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겁니다. 그 말에 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늘게 숨을 쉬고 있는 노인을 보자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저분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않은 일을 악물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할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중년 남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는 노인을 자신의 낡은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즉시 노인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서류에 서명해달라는 요청에 아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처분을 모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보호자 서명 없이는 응급처치를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는 동생 학비로 모아두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병원비를 내겠습니다. 얼마가 들든 저분을 살려야 합니다. 임시 병원비를 지불한 후 아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노인의 신원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고 지나가던 남자의 말처럼 자신이 속은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간호사가 노인이 위기를 넘겼다고 알려주자 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을 돕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을 떠나기 전 아는 노인의 가족이 연락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에게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보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노인이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막 도착한 자신의 비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를 꼭 찾아주게. 그 친구 덕분에 내가 살았네. 그날 밤, 아니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인은 그를 찾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응우의 난을 예상치 못한 여정으로 이끌어갈 일련의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병실 안, 희미한 노란색 불빛이 노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속 비서인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때맞춰 병원에 오셨습니다. 노인, 철룽 그룹 회장은 한때 재계 전체를 떨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그룹 내부와 관련된 어떤 사건을 비밀리에 조사하던 중 길에서 쓰러졌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누가 날 여기 데려왔지?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그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회장님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여기로 데려왔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철룽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를 꼭 찾아주게. 은혜를 갚아야지. 죽을 고비를 넘긴 직후였지만 철룽은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자신을 구해준 청년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젊은이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형편은 어떤지 알아내. 하지만 내 신분은 절대 드러내지 마. 비서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받았습니다. 계산적인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인간애와 순수함을 시험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보낸 후 응우의 나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했습니다. 작은 집 문을 열자 어머니가 등잔불 옆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어린 동생은 낡은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흠뻑 젖은 아들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고생이 안쓰럽기도 하고 늘 남의 일에 나서는 아들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아나, 우리 형편에 그런 일에 끼어들면 안 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 돈은 내 동생 학비였잖니. 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낡은 집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게다가 공부 잘하는 동생이 학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틀 후, 작은 잡화점에서 배달을 하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며칠 전 당신이 구해준 노인의 가족입니다. 아는 놀랐습니다. 그분께서 괜찮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감사 인사를 직접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아는 상대방 철룽 회장의 비서가 통화 위치 추적으로 자신의 정보 일부를 알아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철룽은 병상에 누워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탐욕스러운 자, 남을 이용하려는 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남을 도운 젊은이의 행동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봐야겠어. 그는 비서에게 아내에게 간접적으로 접근하되 자신의 신분을 바로 드러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그 젊은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응우의 나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낡은 의자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그 쓸데없는 일에 돈을 다 써버린 거냐? 아들이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응우의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밀린 집세에 내 동생 학비도 내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을 구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니 가족 생각은 안 하니. 응우의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상황에서 노인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돕지 않았으면 그분이 잘못되셨을지도 몰라요.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착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난한 형편의 남까지 돌볼 여유는 없었습니다. 두 모자가 말다툼을 하는 도중 옆방에서 동생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 타인이 침대에 누워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가 아픈 거야? 아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는 동생을 부축하며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타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존니 돈도 없는데 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생을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만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낮에 배달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사채업자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아는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빌렸습니다. 높은 이자율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돈을 빌려 곧장 동생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타인은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타인은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며칠 후 아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응우엔 안씨 되시나요? 며칠 전 당신이 구해준 철룽 회장님께서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자신이 구해준 노인이 철룽 회장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천 회장은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는 아내 동생 학비와 병원비를 모두 지원해주고 아내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운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는 천 회장의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었고 동생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내 선행은 결국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황급히 달려왔다. 타는 힘겹게 속삭였다. 오늘 뛰어놀다가 넘어졌어요. 하지만 엄마랑 형한테 혼날까봐 말 안 했어요. 응우의 나는 지체 없이 동생을 업고 나가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직행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검사 후 탄의 맹장이 파열되었으며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알렸다. 응우의 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선생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수술비는 약 알천만 동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의 가족에게 알천만 동은 엄청난 액수였다. 그는 애원했다. 선생님, 제발 먼저 수술해 주세요. 돈은 나중에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안 될까요? 의사는 그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수술 전에 성금이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아는 돈을 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는 이웃집들을 찾아갔지만 대부분 자신의 형편도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으며 말했다. 찢어지게 가난한 주제에 돈은 어디서 갚을 거야? 누가 널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 아는 몇몇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절망에 빠진 아는 자신이 구해준 노인의 가족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떠올렸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의무엔 아닙니다. 혹시 제게 돈을 조금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동생이 위독해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의 비서가 대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 의사는 즉시 탄의 수술을 시작했다. 수술실 앞에서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게 될 줄은 몰랐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모습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아니, 구해준 노인이 비서와 함께였다.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젊은이, 내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겠네. 아는 황급히 일어서며 당황했다. 할아버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좋은 사람도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법이지. 이제 동생 걱정은 내려놓게. 다른 일은 모두 나에게 맡기게. 수술이 끝나고 탄이 회복실로 옮겨지자 응우의 나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노인은 그를 붙잡았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응우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련의 사건의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병원의 한적한 구석에서 응우의 나는 노인과 마주 앉았다. 자네는 특별한 사람이야. 노인이 입을 열었다.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을, 특히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선뜻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 아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사실 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할아버지께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보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네는 아는가?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때로는 한 개인을 돕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네. 그 사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지. 나는 자네에게 매우 고맙네. 하지만 단순히 고마움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 자네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네. 아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저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의 호의를 이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자 노인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자네는 내게 이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네. 내가 길을 열어주겠지만 자네는 스스로 해내야 한다. 노인은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명함에는 쩌능이라는 이름과 쩔롱그룹 본사 주소가 적혀 있었다. 내일 아침에 여기로 오게. 내 회사에서 자네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네. 잘 해낸다면 인생을 바꿀 기회를 얻게 될 거야. 응우의 나는 명함을 바라보며 놀란 기색을 보였다. 노인의 신분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는 단순 노동직입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상관없네. 여전히 고민이 많았지만 아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날 저녁, 아는 노인이 제안한 기회에 대해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즉시 반대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 거야. 우리는 가난하고 그런 큰일을 할 능력도 안 돼. 만약 그들이 너를 속이면 어떻게 하려고 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고생하시고 동생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가 결정했다면 엄마는 막지 않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자존심과 정직함을 잃지 말고 너 자신을 잃지 마라. 다음 날 아침, 응우의 나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인 쩔롱그룹 본사로 향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깔끔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함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로 분주했다. 노인은 친절한 미소로 안을 맞이했다. 자네를 높은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자네는 스스로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네. 아는 창고 관리 직원으로 배정되어 재고 관리 및 정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전에 했던 짐꾼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룹 내의 치열한 경쟁 환경은 모든 것을 더욱 압박감 있게 만들었다. 신입사원일 뿐이었지만 노인이 직접 그를 회사에 데려왔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일부 동료들은 그가 낙하산이거나 연주를 이용해 승진하려 한다고 생각하며 질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는 중요한 물품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다시 확인해보니 누군가 고의로 시스템의 데이터를 조작하여 그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었다. 이제 막 들어온 주제에 이런 큰 사고를 치다니 분명히 해고될 거야. 한 동료가 비웃었다. 아는 압박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밤새도록 모든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여 결국 자신이 결백하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노인은 이 사실을 알고 몰래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젊은이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군. 앞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아니, 점차 업무에 적응해갈 무렵 그는 우연히 노인의 손녀이자 총명하고 단호한 쩐야린을 만났다. 야린은 안을 믿지 않았고 단지 운이 좋아 적절한 시기에 나타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야린은 처음에는 안을 무시했지만 그의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을 보면서 점차 그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안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동료들의 냉대와 질투에도 굴하지 않고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해냈다. 그는 매일 늦게까지 남아 업무를 배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안의 모습을 보면서 야리는 그가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고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었다. 노인은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 팀장을 찾고 있었고 모두가 야린이 팀장을 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야린은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안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안은 갑작스러운 팀장 임명에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하며 팀원들을 이끌었고 그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팀원들에게도 전달되었다. 처음에는 안을 못 믿어했던 팀원들도 그의 열정과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모두 하나가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갔다. 야리는 안이 팀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의아해했지만 곧 그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었다. 안은 뛰어난 리더십으로 팀원들을 이끌었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그런 안의 모습을 보면서 야리는 그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함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가까워졌다. 마침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회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노인은 안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으며 안은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을 거둔 당당한 인재였고 가족들을 부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안과 야리는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키워나갔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생각을 바꾸고 그룹 내에서 더 혹독한 도전에 직면하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한 걸음씩 증명해 보였지만 더 큰 풍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 등장은 새로운 국면과 노인의 진짜 정체에 대한 비밀을 드러낼 것입니다. 점차 그는 일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태도와 똑똑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빠른 성장은 일부 오래된 직원들의 불만을 샀고 특히 부서장이자 회장의 먼 친척인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는 그룹을 자신의 땅으로 여기고 있었고 회장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에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그는 큰 소리로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왜 저런 듣보잡을 여기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까? 저자는 학위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저런 사람을 그룹에 두면 우리 명성에 먹칠이나 할 뿐입니다.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네. 바로 진심과 강한 의지지. 는 분노하며 소그루에게 해를 끼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대규모 상품 손실 사건을 조작하고 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어느 날 은 회의실로 소환되었고 거기에는 와 고위 관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억 원 어치의 상품이 창고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자료에 따르면 그날 당직 책임자는 자네였네. 은 당황했습니다. 창고를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철저히 확인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러나 가제시한 증거 앞에서 그는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고
가 시스템의 데이터를 조작하여 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긴급 회의에서는 증거를 제시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의 잘못을 폭로했습니다. 아저씨의 행동은 의명예뿐만 아니라 그룹의 위신까지 손상시켰습니다. 는 화가 났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회장은 그를 강등시키고 에게 창고 관리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은 창고 관리자가 되었고 그룹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은 더 힘들었지만 그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은 와 이야기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여기서 평생 직원으로만 일할 생각인가? 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감히 그런 큰 꿈을 꿀 수는 없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랄 뿐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에게 뜻이 있다면 기회를 주겠네. 하지만 기회에는 항상 시련이 따르는 법이지. 회장은 에게 그룹 지사의 소규모 프로젝트 관리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는 그의 진정한 능력을 증명할 기회였지만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관리, 조정, 문제 해결에 직면해야 하는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지사 직원들은 철험 젊고 가난한 출신의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과 결단력으로 그는 점차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은 업무 절차의 허점을 찾아내고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은 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왜 자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는지 아는가? 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은 가난에서 성공으로 올라서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노력과 자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서 내 모습을 보았네. 그리고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지. 은말을 잃었습니다. 사람을 구한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발걸음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사 프로젝트가 끝난 후 은본사로 돌아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은 큰 승진일 뿐만 아니라 그룹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에게 직접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과 풍파가 닥칠지 모르지만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가족을 돕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보답할 기회였습니다. 은 회장의 개인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고 압박감과 동시에 귀중한 교훈을 얻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룹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처리하고 경쟁과 음모로 가득 찬 환경에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와의 갈등은 계속 심화되었습니다. 강등된 후는 일부 주주들과 은밀히 결탁하여 회장에게 대항하고 그룹의 지배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는 회장이 심각한 병에 걸려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는 주주들이 회장의 사임을 요구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회장은 전체 경영진과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에게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룹 전체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회의에서는 회장의 건강 상태와 경영 능력에 대해 여러 가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회장직을 계승할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회의 일원이 아닌 은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직원이지만 어떤 조직이든 진실과 핵심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난에는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부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룹을 이끌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은가 과거 여러 프로젝트에서 의도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증거와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회장은 와의 도움으로 이사회 앞에서의 모든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결국은
이사회에서 제명되었고 그룹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회장은 자신의 저택에서 축하 파티를 열고 전체 경영진과의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만찬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장은 선언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자비와 강인함으로 말입니다. 자네는 나의 은인이며 나는 자네에게 더 큰 기회를 주고 싶네. 회장이가 그룹의 중요한 지사 부사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발표하자 모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은을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왜 자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는지 아는가? 놀랐습니다. 회장님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일부일 뿐이네. 자네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가족의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이 그룹을 공동 설립한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나는 자네가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바랐지. 당황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직원과 가족 앞에서 회장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뛰어난 직원일 뿐만 아니라 이 그룹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의 중요한 기둥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짐꾼이었던 그가 이제 자신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도 바꿀 기회를 얻었습니다. 만찬은 기쁨 속에서 끝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는 훌륭한 리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과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선한 마음과 처음의 작은 행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끝맺습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자비는 다른 사람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는 생각을 바꾸고 그룹 내에서 더 혹독한 도전에 직면하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자신의 능력을 한 걸음씩 증명해 보였지만 더 큰 풍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아린의 등장은 새로운 국면과 진웅 회장의 진짜 정체에 대한 비밀을 드러낼 것입니다. 점차 아는 일에 익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태도와 똑똑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빠른 성장은 일부 오래된 직원들의 불만을 샀고 특히 부서장이자 진웅 회장의 먼 친척인 진민풍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진민풍은 그룹을 자신의 땅으로 여기고 있었고 진웅 회장이 아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에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그는 큰 소리로 진웅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왜 저런 듣보잡안을 여기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까? 저자는 학위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저런 사람을 그룹에 두면 우리 명성에 먹칠이 날 뿐입니다. 진웅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네. 바로 진심과 강한 의지지. 자네도 안처럼 열심히 배우려고 한다면 그룹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걸세. 진민풍은 분노하며 속으로 아내에게 해를 끼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대규모 상품 손실 사건을 조작하고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어느 날 아는 회의실로 소환되었고 거기에는 진민풍과 고위관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200억 원 어치의 상품이 창고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자료에 따르면 그날 당직 책임자는 자네였네. 안은 당황했습니다. 창고를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철저히 확인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러나 진민풍이 제시한 증거 앞에서 그는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진아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고 진민풍이 시스템의 데이터를 조작하여 아내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긴급 회의에서 진아리는 증거를 제시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진민풍의 잘못을 폭로했습니다. 민풍 아저씨의 행동은 아내 명예뿐만 아니라 그룹의 위신까지 손상시켰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민풍은 화가 났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진웅 회장은 그를 강등시키고 아내에게 창고 관리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는 창고 관리자가 되었고 그룹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은 더 힘들었지만 그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어느 날 진웅 회장은 안과 이야기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여기서 평생 직원으로만 일할 생각인가? 안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감히 그런 큰 꿈을 꿀 수는 없습니다. 그저 가족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웅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에게 뜻이 있다면 기회를 주겠네. 하지만 기회에는 항상 시련이 따르는 법이지 감당할 수 있겠나? 진웅 회장은 아내에게 그룹 지사의 소규모 프로젝트 관리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는 그의 진정한 능력을 증명할 기회였지만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관리, 조정, 문제 해결에 직면해야 하는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